첫 번째, 한국과 일본 테스트 역량 이럴 수가 있나. 72일 만에 국내 지역 감염자 제로를 만든 한국질보는 이 놀라운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다가올 2차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민 항체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었지요. 일단 판정자가 집중되었던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구체적 규모와 범위의 계획을 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멋진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지 한국중대본은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0일간 46개소에서 총 6,544명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높은 집단 감염 발생 위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히 진행했다는 것이고, 이런 대량의 테스트 방법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풀링 검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풀링 검사는 5명에서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개의 검체로 진단 검사하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검사 대상자 전원을 개별적으로 재검사하는 방법인데, 한 번에 많은 대상자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 방법을 알아도 따라할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오늘 0시 기준 국내 지역 감염자 0명, 해외에서 온 사람 6명이 판정되었는데, 판정률을 따져보자면 아직도 1, 4, 5천 명을 하고 있는 검사 결과 해외 포함 10명 미만이니 0.몇 %대이고, 국내로만 치면 판정률이 0.0%이니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테스트 결과 몇 %에서 수십 % 이상 판정자가 나온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겠지요. 거의 모든 그룹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한편 테스트 자체를 할 수 있는 장비, 인원조차 부족한 일본은 PCR 검사 자체와 판정자 사망자 수치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수준이 심한 상황인가 하는 소식도 많습니다. 먼저 엉터리로 이뤄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 이일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하마시의 민간검사업체가 한 38건의 판정이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도와 가나가와 시즈오카현 등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모두 음성임에도 판정 결과는 양성으로 통보됐는데, 한국을 어설프게 모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 이 업체가 5건의 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번복한 것이 수상해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33건의 오판정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이치현 위생연구소도 멀쩡한 24명을 양성으로 판정해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역시 검사 역량도 없는 일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례들이고, 얼마나 이런 사례가 더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PCR 검사 자체를 받기가 너무 어려운데, 후쿠시마에서는 남편이 4월 10일 확진되었는데도 그 아내는 검사를 해주지 않다가 결국 2주 뒤인 4월 26일에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아내가 확진 판정된 후 또다시 격리되어 버린 사례가 있는가 하면, 5월 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현재 일본에서는 진료 거부, 100회 이상의 전화에도 상담센터는 연결되지 않는 등 PCR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RPG 게임하는 듯 하다는 기사를 낼 정도입니다. 발열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 100여 번 이상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되는 보건소, 정말 운 좋게 연결이 되어도 보건소는 PCR 검사를 해주지 않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귀국자, 접촉자, 상담센터에 연락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이니, PCR 검사를 받는 방법은 다행히 아는 의사가 있어서 보건소 등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 의사의 인맥으로 보건소를 안 거치고 민간병원에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일본에서는 아는 의사가 없으면 보건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전화 연결을 하는 것부터가 RPG 게임의 난이도급이라는 체험담을 전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야, 일본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나요? 두 번째, 한국, 일본 이 상황에서 인구의 활동성은 어떻게 또 이런가입니다. 구글은 전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보고서를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매점, 오락시설, 식품점, 약국, 공원, 교통환승역, 일터, 주거지 등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보면 현재 나라별 C19의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일터로 돌아가 정상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확산되기 이전인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인구이동의 값을 기본으로 하고 증감 %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인구이동을 보면 파랑색 주거지에서 머무는 비율이 4월 8일에서 15일 사이에 최고치를 찍고 점차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이외의 장소들은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터로의 이동량은 4월 10일 마이너스 59%로 최저점을 찍었고 이후 마이너스 30%대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비슷하게 회복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유럽, 북미 같은 곳은 공원 방문이 훨씬 많이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역시 서양인들은 햇볕 쬐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도 특이한 나라 한국은 최저점이 세계 평균인 4월 10일이 아니고 3월 초순이었고 세계 평균 1터로의 이동이 마이너스 59%까지 떨어졌음에도 한국은 겨우 아주 짧은 시간 떨어졌었다가 급격히 회복해서 이전 수준의 92%까지 회복했고 그래프의 패턴이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주요 나라들을 한데 놓고 비교해보면 또 혼자만 안 좋은 방향으로 튀는 나라가 있으니 역시나 일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급격히 이동량이 감소할 때 혼자 여유를 부리다가 4월 중순 이후 세계가 모두 회복하고 있는데 반대로 올로 급격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세계의 평균적 마이너스 수치에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각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공권력이든 국민들의 자발적 격리든 이탈리아, 스페인은 마이너스 90% 언저리까지 갔고 미국도 마이너스 50%까지 찍었는데 일본은 제대로 국가에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부,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식에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처럼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은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어야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이동성 그래프로 유추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 상태의 관계를 보면 일본은 국가든 국민이든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5월 초 황금 연휴를 맞아 전국 관광지와 특히 제주도 등으로 여행객들이 늘어났는데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해이해진 모습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하던 싱가포르도 학교에서 다시 시작되어 대폭발된 사례를 보듯이 끝까지 경각심을 풀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규칙을 지키며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들에게 벽보나 전화 등으로 괴롭히며 왜 이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냐며 휴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자숙경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자숙하자는 의견 표출을 이렇게까지 하나요? 세 번째, 한국, 일본 이렇게까지는 방역물품입니다. 이미 전세계 K방역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키트와 방역물품은 주문해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라는데 수출액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유명 치사 전문지 디플로맷은 1일 기사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이는 한국을 책임있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진단키트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공급 부족 사태에서 정부 간 관계, 인적 네트워크가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진단키트 판매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국가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하나 1일 유엔 활동지원국 사무차장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한국산 키트를 조달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PKO에 한국 키트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내부의 판정자가 감소하며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니 방역물품에 대한 절박한 어려움도 덜했을 텐데도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방호복 공동생산체제를 구축한 것도 화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방호복을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물량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수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방호복 등 의료물품의 수출 금지에서 한국만 예외를 둔 것이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 등의 총극에 수제로 첫 마스크를 만들어 쓰는 일본에서는 방어복도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 인도네시아에 물었더니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배우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 속도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를 일인데 일본에서는 이 방호복 때문에 감동적이지만 눈물겨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한 병원은 원내 감염이 30명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일 300벌의 이른바 수제 가운을 비닐봉투로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마저도 너무 부족해서 기부를 호소하니 지역 주민들이 70리터의 비닐봉투와 테이프로 팔 부분, 앞치마 부분을 만들어 기부를 하고 직원들은 몸통 부분을 만들어 결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봉투로 눈물이 납니다. 오사카시에서는 보호복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남는 비옷을 시에 팔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었죠. 오사카의 시장은 의료진들이 쓰레기 봉투를 쓰고 진료하고 있다.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우비가 있는 사람이나 재고가 남는 사람은 부디 오사카시에 연락해달라 구입하겠다고 호소했는데 일본인들이 집에 있던 우비도 꽤 기증했다고 합니다.
우비, 쓰레기 봉투, 스키고글, 물안경 같은 것을 쓰다가 의료진도 위험한 상태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그럴까요? 우비 모으기 운동이라 좀 애잔하네요. 그런데 방호복이 정말 없으면 국가 비상사태이니 차라리 비닐봉투 만드는 공장에서 방호복 모양으로라도 만들면 좀 낫지 않나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을 텐데요. 저런 걸 이 판국에 사람들이 언제 손으로 만들고 있나요? 이런 공장들도 일본은 모두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어서 할 수도 없는 걸까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렇게 방어물자도 참 눈물겨운 일본이니 일본 지원에 대한 얘기가 일본,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베가 한국과 협조하고 싶다 어쩌고 하니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우리 국내 사정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요청국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물품의 수출 및 인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을 또 한국이 일본 지원한다고 기사나 내고 바람을 잡는 곳도 많습니다만 한국의 키트 수출은 결론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모 일간지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이 키트를 지원하더라도 자국 수준의 정확성이 있는지 검증해봐야 쓸 수 있다는 등 그러니 국내 진단키트 업계도 일본으로 물량을 뺄 이유가 없고 가장 후순위로 둘 것이라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세계 주요 정상들조차 앞다퉈 한국산 키트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등 풍기 현상마저 일고 있는데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부러 흠집을 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지적이고 한 키트 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산 키트 성능에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물량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선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는 미국 주정부 등 해외 관계자가 직접 본사에 찾아올 정도로 진단키트 확보에 적극적이라며 하반기까지 수출 일정이 꽉 찬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본과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있는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일본 수출 소식을 발표하면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키트 업체들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일본에 좋은 마음으로 줬다가 일본에서 불량이라고 트집이라도 잡으면 다른 곳으로의 수출까지 다 망가질 수 있고 영상 서두처럼 일본 의료진은 진단 테스트도 엉망으로 하는 수준이니 괜히 불량이라는 누명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구하는 한국 키트와 중국, 베트남산 키트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 진단 오류 소동이 나오고 있는 일본의 현실. 정말 일본 수준이 이 정도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태 초기에 한국 질본을 질책하며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했던 그 언론은 뭘 배우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직접 만들어 쓰고 비닐봉투에 테이프로 붙여서 방호복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대단한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전 세계가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위기로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뛰어난 대응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공유해 세계 각국을 최대한 도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4월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G20 보건장관 회의에서 우수한 한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본래 G20 보건장관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 위기 상황 때문에 19일 하루만 화상회의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사실상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대응 체계에 대한 특징과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한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중국발 위기 상황에 관련해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 모범이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틀간 한국의 판정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지면서 상황 등이 호전되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지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내 판정자 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테스트 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역에 관련된 물품들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준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의 정신이 훌륭하게 구현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앞으로 현 중국발 위기에 대해 방역 분야 협력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마저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데요. 이렇게 미국에서조차 한국을 극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총 판정자 수가 75만 9,086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인데요. 지난 4월 19일 한국은 13명의 판정자가 발생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지난 18일에는 8명밖에 발생하지 않아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안도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19일에도 해외 유입이 7명, 한국 내 발생이 6명인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추세가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에서는 신규 판정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19일 서울에서는 0명의 판정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신규 판정자가 0명인 것은 지난 3월 3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명, 인천에서도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인 수도권이 안정감을 찾았기에 해외에서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초기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초기 미국산 테스트 키트의 탐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보낸 테스트 키트가 대부분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진단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최전선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할 미국의 기관에서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CDC는 미국의 연구소 26곳에 테스트 키트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무려 24곳에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CDC가 배포한 테스트 키트는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수조차도 양성 판단을 내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산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한국산 테스트 키트를 요청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CDC에서 테스트 키트를 생산할 당시에 자체 제조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DC의 연구원들은 연구소 출입 당시 복장을 갈아입지 않고 입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험실에서도 샘플과 테스트 키트를 같은 장소에 두는 실수를 저질러 테스트 키트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 같은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실험실 시험을 총괄하는 CDC의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CDC가 테스트 키트에 대한 상업적 제조의 전문 지식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CDC에서 아무도 그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FDA는 CDC 연구소를 찾아 이제 테스트 키트 생산을 그만두라는 권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 CDC가 이런 상황이었다니 매우 충격적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불량인 테스트 키트를 개발한 사실을 보면 성능이 뛰어난 테스트 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한 한국이 얼마나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 데일리 와이어 역시 이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데일리 와이어는 전 CDC 연구소장 인터뷰를 통해 만약 CDC가 뛰어난 성능의 실험실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미국의 CDC에서 테스트 키트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CDC는 이미 지난 2월 12일에 언론 브리핑에서 테스트 키트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음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FDA는 CDC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이는 초기 테스트의 문제가 지적된 지 거의 한 달 후인
2월 23일에 밝혀냈다고 데일리 와이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시민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현재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신규 판정자가 374명이 증가해 11,519명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판정자 수에서 일본은 한국을 추월했으며 이 상태로 가다간 일본 경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의 데일리 스포츠에 따르면 코이케 도쿄지사는 지난 4월 20일 일본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시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 마스크를 착용하면 자신의 침이 타인에게 날아가지 않게 된다. 또한 본인 스스로 코와 입을 손으로 만지지 않게 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이케 도쿄지사는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해서 발언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일본의 우수하다는 시민의식이 이미지 메이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의 한 SNS에는 한 개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15초의 짧은 영상이지만 현재 4월 21일 기준으로 이미 430만 조회수가 넘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일본의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지바현의 한 대형마트를 찍은 영상인데 점원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일본인들이 달려들어 허겁지겁 마스크를 집어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리자들이 있을 때는 질서가 있는 듯 보였지만 관리자가 사라지자마자 일본은 시민의식은커녕 질서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매번 일본의 시민의식이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것이 완벽히 헛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재기 현상만 봐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현격히 드러나는데요. 한국은 현재 마스크뿐만 아니라 화장지를 포함한 생필품의 사재기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생필품 사재기는 기본이며 마스크를 먼저 구입하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들어 사실상 난장판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 현장마저도 마스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지난 4월 19일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9일 일본의 스포츠 호치에 따르면 일본은 부직포 마스크조차 구입하기 힘들어 부직포 마스크를 세탁 후 건조해서 10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어디서든지 면 마스크와 부직포 마스크는 쉽게 구할 수가 있으며 KF 마스크도 일부 약국에서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일본의 대응이 허술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을 포함해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 그간 알고 있던 선진국들이 오히려 그들의 언론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는 동시에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한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